자, 저번 주에 솔직했던 그 파스트와 퓨처와 미래가 섞여 있는 그 문제 끝냈고, 우리는 이제 고단율 2위였던 어법 문제 29번으로 갑니다. 됐죠? 참고로 영어 실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아, 그 폐기진 거. 아니, 바닥에 깨끗하다. 쌤이 오늘 새해 맞이 기념으로 무려 물걸레질까지 했는데 헐, 대박. 내가 쓱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걸레로 물로 소각감을 싹 밀었으니까 운동됐겠다. 그럴 수 있어. 좋긴 했어. 야 근데 너는 이제 왜 슬리퍼 안 신냐? 원래 우리 슬리퍼 신는 걸로 했잖아 그지? 어? 어? 아, 여기? 원래는 저기서 슬리퍼로 우리 갈아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거 언제부터 누가 응 운동하신 거 들어가서 저를 따라요? 그렇지. 점점 얼굴에 훨씬 밀지가 진짜 와 먼지가 자 몇 시에 오셨어요? 한 시간 정도 일찍 와서 싹 치워버렸어. 자 가봅시다. Trends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representing occasions for chan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유행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유행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무슨 기회냐면, 자, for 플러스 명사 이거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가 형용사적 문법으로서 opportunities를 꾸며주는 거거든. 다시 보자. 유행이라고 하는 건 개인들이 있잖아. 스스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한다. 내가 재조정하다라고 써놨는데 얘들아 스테이지가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스테이지? 무대. 좋아. 그럼 무대에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리스테이지라고 하면은 다시 무대에 올리다, 재상연하다라는 뜻이 있어. 됐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자기 자신을 무대에 올라가는 복장으로 갇혀 있는 걸 다시 바꾼다는 의미야. 여기서.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restage라는 단어를 썼겠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아 같은 경우는 오늘 학원이라는 곳에 오기 위해서 검정색 편안한 프리스와 회색 요즘 유행하는 MG가 언니들 싫어하네. 자, 아무튼 요즘 애들이 입는 통 큰 바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치 무대에 나가는 아이돌처럼 복장을 갖춰 입고 왔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 와중에 모자로 아직 감지 못한 머리를 감추고 힙합을 약간의 추가를 한 거죠. 몇가지 됐죠?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유행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때 유행했던 크롭티에다가 딱 달라붙는 추리닝으로 지금 현재 유행이 바뀌었다 쳐보자고 얘들아. 그지? 그러면은 원래는 저런 복장으로 다니던 대화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나의 날씬한 허리 라인과 그치? 늘씬한 각선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딱 달라붙는 추리닝을 하나 또 살 거고요. 크롭티도 하나 살 거고 그러면서 물론 한겨울에 그러고 다니진 않겠지만 그래서 딱 달라붙는 그러한 스타일로 바꿔서 자기 자신의 지금은 감춰진 실루엣 같은 모습을 매력으로 드러낼 수 있겠지. 자기 자신의 옷을 다시 갖춰 입고 세상 속에 드러낸다라는 의미의 리스테이지라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그걸 제공하는 게 뭐다? 트렌드. 됐죠? 그래서 변화할 기회, 경우를 제시를 하는 트렌드라고 하고. 됐지? 오케이. 자, to understand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One must first discuss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트렌드가 유행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람은 첫 번째로 반드시 패션의 변화의 근간으로서의 중요성을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is that it constitutes a kind of 읽어봐. 읽을 수 있어요? 외울 수 있다고 했어요. theatrical. 다시 뭐라고요? theatrical. 그럼 중간에 너희는 theater가 보여야 돼. theater가 뭐야? 극장.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극적인, 연극적인 이란 뜻이야. costumer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as2는 여기서 무슨 이건 여기 S2가 뭐예요? 이거 전치사예요.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theatrical. 이 나온 김에 우리 단어 좀 볼까요? 자, 일단 constant부터 constabulary까지 알아주시고 세트로 그 다음에 스테이지 아까 말했지 무대에 올리다 그 다음에 시위를 벌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represent는 너네가 여기 있는 뜻을 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표현 하나 정도밖에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표하다, 대신하다, 변호하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해당하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표본이 되다 그 다음에 표현하다, 상징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묘사하다 다 비슷한 뜻이지. 자, 그래서 representative라고 하면은 대표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전형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표 여기 있죠. 대표자.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이나 웹판원이란 뜻이 있는데 웹판원이 뭔지 알아요? 응팔을 봤어요? 거기에서 그 뭐야 장미란 그 치타 여사네 집에 화장품 들고 가서 파는 아줌마 몰라요? 응팔 본 사람은 알 거고. 그러니까 방문 판매, 방판 해줘 아는 하시는 분들을 웹판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자 폼 시리즈 인폼부터 트랜스폼까지 또 친구들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매력적인이라는 어필링이 지금 방금 읽었잖아. 거기에 irresistible까지 있는 이 단어 전부 다 알아주시고요. 네? 인챈티드라고 알아요? 혹시 마법에 걸린 사람? 마법에 빠진 사람인가? 몰라요? 그 영화? 아무튼 인챈트가 매혹시키다라는 뜻인데 아무튼 인챈팅. 자, 그 다음 방금 말한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자, theoretical이랑 theological이랑 theatrical은 달라요. 그죠? theoretical 아예 아니고 일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너 배 아프다면서 그런 거 주워 먹으니까 자꾸 아프잖아. 뭐야 그건? 그건 뭐야? 초코야? 펄사야 너 지금? 그건 안 좋을 텐데 우유 들어갔지. 그러겠죠. 물 먹어 물 미지근한. theology라고 하면 신학이지 얘들아. 자 그래서 theological이면 신학이.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relate부터 relevance까지, 자, state부터 얘네 친구, stature, 그치? 그 다음에 모호함이라는 ambiguous부터
ambience까지 친구, 그다음 agency와 agent까지 끝까지 해서 친구들 전부 다 암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이네 단어 이거 밀리면 답도 없어요. 너희는 45개 다 봐야 돼요. 그거 전체. 그러니까 미리미리 봐놔. 9개 금방 끝난다, 얘들아.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우리 여기 하다 말아봤어요. 가볼게요. 자, 인포먼트라고 하면은 정보 제공자를 말하거든요. 네,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가장 흔한 설명. 무엇에 대해서? 패션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내 정보원이 제공한 가장 흔한 설명이 뭐냐면, 백절이야. 그거는 일종의 연극적인 그러한 옷을 구성한다. 라는 점이야. 그치?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 소리지? 자, 옷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세상에 제시하는지의 일부다라고 해야겠지? 그치? 답은 2번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themselves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네가 영어 학원 왔는데 시험이 있다마자 뭐 막 귀걸이에 막 샤랄라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치? 핑크색 백을 메고 뭐 백을 메고 뭐 뭐야 그 뭐지 어금니춤? 여기 꽃무늬 드레스 그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입고 어서 와 얘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치? 또 시커먼 거 입고 있죠? 자 성격이 그런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옷이다 이 말이야. 쌤 옷장에는 치마가 없어. 그치? 자, 그러니까 내 성격이 되게 와일드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 보지.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나 보지. 물론 운동 때문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검정 옷이 많다 이 말이야. 자, 누군가의 옷장에선 좀 더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친구의 옷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방법. 쉬운 말이야, 내용 자체는.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 그리고 패션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locates them in the present relative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and to fashion's own his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션은 그들을 현재에 위치시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현재라는 거는 있잖아. 사회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과 패션 자체 역사에 다 연관이 있는 거지. 현재라고 하는 거. 됐지? 자, 여기에 스키니진 입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네요. 왜요? 너희는 유행을 트렌드에 따라서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요즘에 통이 좀 넓은 것들이 유행을 하잖아. 그지? 그거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건 너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해. 폭넓은 그 추리닝을 입고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그치? 그리고 패션 자체 역사하고도 연관이 있어. 왜냐면 내가 고딩 때 지금 현재 여기 전북대학교나 여기 이런 데 애들 입고 돌아다니는 그 패션이 정확하게 똑같이 발생했어. 힙합이 유행했었어. 힙합 같은 폭넓고 여자들은 그 위에는 조금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리고 저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말했잖아. 여러 번 말했잖아. 가방에 인형 저렇게 달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나 고등학교 때 유행했거든. 유행이. 지금 스티커 사진까지. 인생 네컷이라고 하는 스티커 사진까지 완전하게 똑같이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너희를 지금 현재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패션이라는 건요. 자, 그래서 as a form of expression,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s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의 한 형태로서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a host of, 다수의라는 말이거든요. 다수의, ambiguity 뭐라고? 모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특정한 옷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를 다시 만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There's a fashion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자, 패션이라고 하는 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싼 자기 표현의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요.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while making easy to convey notion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싸지 그러니까 비싸지 않게. 즉, 쉽게 말해서 싸게 구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어요. 대신모, 얘들아. 자, 구와 지적인 능력과 휴식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의식 같은 그런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주면서 이라고 하면 너네는 나한테 질문을 할 거야. 선생님, 샤넬백이 싸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 에르메스 가방, 내가 알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게 샤넬보다 에르메스로 알고 있는데, 자, 에르메스 가방 하는 거 얼마예요? 2천. 2천에서 3천 정도 합니다. 차는요? 니네가 부잣티 내고 싶어요. 갑자기 니네 통장에 1조 원이 생겼어. 됐냐? 그럼 나는 부자다라는 걸 티내고 싶어요. 차를 사볼까요? 우리 차? 어, 벤츠 얼마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거. 차 얼마나죠? 페라리? 4천 원 해요? 아니요. 몰라? 억 단위죠? 억 단위 일단. 1억보다 비싸요. 몇? 10억 할 거예요. 자, 그럼 너네가 너희의 그 벼락부자들, 그 웰스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을 사볼까요, 우리? 집은 얼마 합니까? 저기 타워팰리스 아니면 BTS 애들 사는데 자, 몇 백억 하죠? 그쵸? 그중에 가방은 4천밖에 안 하네요. 그쵸? 옷이 그나마 제일 싸다고 불을 드러내는 수단 중에서는 그냥 아무리 비싸도 몇 억 싸다고 알겠지? 차나 집에 비해서 알겠냐? 자, 그래서 당연히 부에 대한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사는 게 가장 뭐 명품 사면 되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내 지적인 어떤 그런 위상이나 능력 같은 것. 난 화이트 컬러, 요즘 화이트 컬러 말도 있잖아. 나 아무튼 되게 잘 나가는 직장인이야, 사무직을 해. 라고 하면 보통 수트에다가 여기에 무슨 사원증 같은 거 달면은 보통 그렇게 보이잖아, 애들아. 그치? 그럼 똑똑해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 쉬고 있어. 라고 하려면, 호텔에서 래시가드에 뭐 가운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다니면 돼요. 그쵸? 그럼 난 쉬는 중이야. 그 다음,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폐 타이어로 만들어진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다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 걸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싸다 이 말이야. 이것들 모두가 진짜가 아니라 끝이다. 그럴 수 있지. 그지? 애들아, 에르메스 가방이 전재산인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불빈 애들은. 집 없이 찜질방에서 고시원에서 자면서 가방에 쌌다 전재산을 몰빵하고 들고 다니는 애들 있다고. 어디 순간에. 불화일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Opening up space for ac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gency가 뭐라고? 행동력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력을 또한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위한 어떤 공간을 열어주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풀었던 그 1번 문제가 최악이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37번. 순서로 갑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ource-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자, 이거 contingency라고 하는 만일의 확률이란 뜻인데, 이건 단어를 좀 보고 와야 해요. 자, 뭐라고 나와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면은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contingent라고 하면은 뭐뭐의 여부에 달린 뭐뭐를 조건으로 하는 우연적인 가능한 뭐 불확정의 임시 이 명사에 대한 대표적인 우연한 일을 말하는데 그래서 contingency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연성이라는 뜻도 있고 만일의 사태, 뭐 임시 수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면은 네가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때 pricing 가격을 책정해서 줄게 라는 말이야. 이해가요? 만일 뭐뭐 했을 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단어가. 그러니까 만일 네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pricing 그때 가격을 책정하자를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ompensate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거랑 비슷하네. 비슷하게 생긴 애들 칸탄디어스까지 친구로 적어놨고요. 걔랑 똑같은 뜻을 가지네. 상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는 어떤 휴가를 다른 휴가로 지워서 없애주는 걸 상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offset나 뭐 contract 이런 뜻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etermine 이랑 deteriorate 그 다음에 detest 라는 애를 비슷한 애들. 그 다음에 intimate는 친한인데 intimidate라고 하면은 겁먹게 하다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세 개 알아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intimate는 친하니까 은근히 너만 내 이점을 알려줄게 해서 넌지시 알리다랑 친한을 같이 연관지어서 넣어주세요. 그치? 자, 그래서 재판일인가 봅니다. 한번 가볼게요. 결과의 근간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형태로 가장 흔히 알려진 거는 뭐냐면, 어, 변호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승소시 보수약정이라는 관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무슨 정보가 있었죠? 결과에 기반한 가격 책정은 그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변호사들이 쓰는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부터 승소시 보수 약정이 행해지는지 설명이 뒤따라야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웬만하면 A나 B 말고 그냥 C로 한번 가보면 얘가 1번의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읽고 가지 말고 얘한테 먼저 읽어보고 얘들아 사실 CBA냐 CAB냐를 고를 때가 되게 많지 우리가 사실 이 순서 문제가 물론 B가 1번인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ABC도 본 적이 있어요. 순서 문제에서 정답이 1번인 경우가 있었어요. A, B, C인 경우에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애들이 혼란에 빠져버리고 진짜 얘가 맞아 했던 경우가 나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자, 보자. 과연 C가 1번일지 B가 1번일지. 자, 승소시 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어떤 주요한 방식이래. That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uilt. 개인적인 부상이나 특정한 어떤 고객의 경우가 보수가 매겨진다. are billed. 그러니까 보수가 책정이 되는, 아무튼 고지가 되는 그런 주요한 방식이래요. 자, 그래서 in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lawyers do not receive fees or payment until the case is settled. Well, they are paid a percentage of the money that the client receiv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변호사들은
뭐 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지 않아요. 그 case is settled. 여기서는 소송입니다. 소송. 그 소송이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됐지? 그런데 그때 그들은 고객이 받았던 돈의 어느 정도의 일부를 지불받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자, 승소시 보수 약정을 사용함으로써 clients are ensured that they pay no fees until they receive a settle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객들은 보장이 됩니다. 뭐를요? 그들이 합의서, 그러니까 뭐 승소가 된 거야. 쉽게 말해서. 아무튼 합의서를 받기 전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자, 잠깐만. 이러한. 그리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례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는 A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서 바로 그럼으로 하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고객의 호의적인 결과만 보상이 됩니다. 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고객이 누구예요? 누구의 고객이에요? 그 변호사의 고객이에요? 이 사람은 왜 변호사한테 그거를 의뢰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어떤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사장인데. 됐어? 자,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했거나 걸거나 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간 거겠지? 그지? 소송을 계속 걸려고 하든지, 뭐, 소송이 걸렸든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변호사는 그 케이스가, 그 소송건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받아요. 그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겼을 때. 누가 나한테 소송 의뢰한 그 고객이 이겨서,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겨가지고 위자료 3억을 받아야 그 3억 중 10%든 5%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승소시 그러니까 이 컨티전스 프라이싱이죠. 몇 가지 이해하지. 자,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 보상이 됩니다. 고객이 이겼을 때만 돈이 지불이 된다고 변호사는. 됐냐? 자, 그래서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고객의 관점으로 보자면 the pricing makes sense in part because most clients in these cases are unfamiliar with and possibly intimidated by law firms라고 나와 있습니다. intimidate가 뭐라고? 친하냐, 위협하다. 위협하다. 겁을 주다야. 자, 그래서 있잖아. 다시요. 고객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가격은 부분적으로 일치에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왜요? 이 경우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있잖아. 이런 로펌과 친숙하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되게 겁을 먹고 있거든. 어, 니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막 병원에서 개고생을 했어. 보통 그럴 때,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소송 겁니까? 네요. 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그 가게업장 바로 신고 못 해요? 뭐가 보통 그걸 막아요? 돈이요. 그죠? 비쌀 것 같죠?
소송비가 비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는 너희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친밀한 정도는 아니죠. 그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요, 한 건당 아주 높은 비용입니다. 그렇죠? 소송비 비싸요. 그리고 합의될 때까지,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소송의 비용이다. 됐죠? 자, 이러한 경우는 뭐예요? 아까 말한 요거. 요거. 그치? 이게 these cases야. 자, 그래서, 하지만, 승소시 보수약정을 사용을 하면, 얘네들은 그,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됐지? 아무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리고 이 승소시 보수협정의 이러한 사례, 그리고 또 다른 사례에서 보자면, 그 경제적인 가치, 그 서비스의 경제적인 가치는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 서비스 전에는. And, 그리고요. Providers develop a price that allows them to share the risk and rewards of delivering value to the buyer. 여기 잘 봐봐. 문제 낼 거야. 그리고 제공자들은 있잖아. 그들이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게 해주는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게 해줄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 봐. 막줄 거. 무슨 뜻일까? 스스로 해석해 보시고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1번이 누구인가? 두 번째, 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얘는 누구인가? 이건 무엇인가? 이거 네 개 대답해 보세요. 표정. 너 그렇게까지 격렬한 표정 왜 쓰는 거야? 이거 보세요. 서로 상의해도 돼요? 이럴 때는 안 떠들어. 헛소리 하더라고. 제공자들은 저거다. 아니잖아. 야, 그게 토이냐? 그건 그냥 면박이잖아. 얘기를 쭉 해봐, 니네끼리. 제공자들은 그들이 구매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해주는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게 해주는 가격을 만들어. 무슨 소리일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제공자가 돈 준 사람이. 소송 걸린 사람? 네. 아, 그 사람이 가격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진짜지. 멀죠, 뭐. 돈, 뭘 제공하는 걸까? 돈 아니야? 이게 포인트야. 프로바이더. 제공하다. 뭘 제공하는 걸까? 돈, 돈이요? 그럼 쟤는 은행이네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지. 그 서비스는 뭘까요? 그래서, 제 프로바이더 누구니까? 변호사가 맞아요. 네. 자,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건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는 그럼 이해가 풀려요. 서비스가 뭐죠? 변호사가 하는 일, 재판을 나한테 의뢰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하게 하는 거. 그게 서비스야. 알겠어? 변호사가 제공하는 건, 그러니까 프로바이더한테 변호사라고 적어두시고 그 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것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건 재판소 재판에 이기는 거는 예? 자, 그러면 재판에서 이겼어. 그래서 내 의뢰인이 4억 5천만 원을 얻었어. 누구한테서? 고발 당한 사람에게 혹은 이혼 당한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됐지? 자, 그래서 그 중에 아유, 이번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15% 주세요라고 변호사가 가격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런 식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 그럼 2번은 의뢰인. 왜? 자, 2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부터 봐보세요. 3번은 뭘까? 구매사라고 나와 있죠? 쟤들이 산 건 무엇이다? 없어. 사람들이 왜 나? 의뢰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클라이언트, 의뢰인이에요. 그렇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사람들이 바이어입니다. 자, 의뢰인에게 전달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지금 서비스를 퉁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재판에서 이기는 겁니다. 얘들아, 그 가치가 쉽게 말해서 재판에서 이길 것이 의뢰인한테 전달되는 게 다시요.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의뢰인에게 전달되는 게 이거 쉽게 말해 그래? 의뢰인이 재판에서 이긴 그치? 같은 말이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거는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지게 되면 내가 돈을 오히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리스크지. 받을 수도 있지. 내 오히려 사업을 물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리스크랑 위험 두 개가 다 있는 거지. 이거를 이 책임을 이 위험과 보상을 변호사만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의뢰인이랑 같이 나누고 있어. 같이지. 공유하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댐이 누굽니까? 변호사들이랑 그래. 그래. 의뢰인? 아니 변호사지. 녀석들아 변호사들. 야 변호사들이 저 보상을 얘네랑 나누고 있잖아. 그럼 변호사 그 뭐냐 보상이나 위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의뢰인이라 생각했어? 뭘까?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같이 재판에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왜 나와? 그래서 댐이 의뢰인이랑 변호사들 아니야? 너 이해했어? 왜 변호사? 뭔 소리야? 왜 댐이 변호사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의뢰인이라 했잖아. 근데 이해했냐고 물어봤잖이 말? 자, 다시요. 나네 말이 내 말이 제공자들은 변호사들은 그들이
아, 오케이. 다시요. 그들이, 변호사들이, 어, 내 의뢰인에게 가치를 전달하게 해줄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게 해주는 누구랑? 의뢰인이랑.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될 거야. 원래 share a with B잖아. with client가 생략되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서로 공유하게 해주는 가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막주는 어려웠어.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CAB였다 이거야. 보통 CBA 아니면 CAB 이거야. 자, 다음. 오단일 사이로 우리는 넘어가 볼게요. 이 시간이 만 계속 시키면 좋겠어. 자, 봅니다.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어휘 먼저 한번 보고 갑니다. 가볼게요. 31번. 많이 봤죠? 그쵸? 내가 charge하고 특히 내가 어카운트에서 이 페이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자 한번 가주시고 얘들아 charge가 무슨 뜻이래? 여기 있는 거 다 알았지 이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금 청구하다 그 다음에 기소하다 소송을 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난하다 공격하다 어딘가를 급히 가다 그다음 be charged of가 무슨 뜻이죠? 뭐뭐에 책임이 있다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책임을 맡기다. 그다음 charger 이랄까 충전기죠. 충전하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가득 차게 하다. 그치? 그다음 충전하다, 총알을 충전하다, 장전하다가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엄청 많아 보이는데 내가 너한테 청구하는 게 요금이면 청구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뭔가, 요금이 아니라 어떠한 거를 행하라, 강제로 행하라라고 하면 기소가 되는 거임. 하나로 외우라고. 두 번째, 비난, 공격, 가는 거. 비난을 하려면 급히 막 뛰어가서 비난하는 이미지. 그 다음, be charged of의 책임을 맡기다. 충전하고 가득 차게 만들다 제거하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 정도 알고 웬만하면 각주 달리지 않은 철시는 다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웬만한 지금 고3 레벨까지의 영어 지금 알겠지? 그 다음 있잖아 얘들아 네거티브 철시하고 포지티브 철시라고 하면 얘가 전하란 뜻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전하라고만 써놓으면 니네가 못 알아들을 거야. 이걸 쓴 거예요. 양전하, 음전하의 그죠? 물리에서요. 그러면 얘들아 앞에 this를 붙였어. discharge라고 하면은 어떠한 책임감에서 is 없애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파면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절전한 걸 발사하는 거니까 발사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을 이해하는 석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recharge라고 재충전을 하는 거고요. 재장전하다는 뜻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어카운트 좀 알아주세요. 어카운트가 계좌 만들 때 너네가 어카운트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용거래. 그 다음에 고객이나 단골이라는 뜻이 있고요. 인터넷에서 이용 계정을 만들 때도 어카운트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이야기, 말, 해석. 그 다음 이유나 근거, 가치,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성이. 네. 그래서 이게 몇 년도였지? 우리 하도 많이 했는데 어떤 수능에서 거기에 of little account라는 단어가 나왔었어. 그래서 애들이 그 어카운트 단어의 빈칸을 찾아야 되는 31번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어카운트가 중요성이라는 뜻을 많이 몰라가지고 오더비를 확 높아갔던 수능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오브 리틀 어카운트는 무슨 뜻이겠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카운트가 간주하다 여기다. 그 다음 어카운트 for라고 하면은 설명하다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두 개의 뜻이 아닙니다. for랑 같이 쓰일 때. 그지? 그 다음에 계산하다 원인을 뭐뭐로 돌린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ruminate는 심사숙고하다인데 illuminate라고 하면 불을 비춰주다, 밝히다는 뜻을 바꾼다는 거. 자, 그래서 친구들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 뒤에. 자, lucrative라고 하면 수익성이 좋은 같이 친구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디서플린 갑니다. 내가 이거는 많이 다뤄줬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뜻? 훈육법, 그지? 단련법, 수련법. 그 다음에 훈육하다, 징계하다, 수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학과목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지식 분야와 학과목. 그래서 앞에 일단 disciplinary가 형용사형이고요. 앞에 inter나 multi 붙으면 다양한 다른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검열하다라는 말을 알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거 censor 친구들. 그 다음에 dismiss 묵살하다, 떨쳐버리다, 해고하다. 아까 똑같은 거 뭐였지? 파면시키다, discharge. 그렇지. 그래서 이런 애들 친구 dismiss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reluctant 친구들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끝.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봐봐. 아, 참. 스테이투스가 뭐죠? 아까는 지위. 그치? 지위 신분. 자,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언론의 그 지위, 전문적인 지위에 대해선 깊게 모순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특히 있잖아. 프린트된 형태로 말이야. 그치? 프린터를 쓰느라. In discharging their user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Reporters' accounts of sports events are eagerly consulted by sports fans, while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s in its many forms, sports journalists are among the most visible of all contemporary writers. 개 길다, 그지? 하지만 별거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자, 뭔가를 묘사하고 그리고 어떠한 묘사와 언급, 코멘터리 언급하는 거 말하는 거죠? 언급을 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어떤 책임감을 디스처시가 뭐라고? 또 해고하다 또 이행하다가 있다고 어떠한 일을 이행하다, 수행하다, 수행하는 것에서 다시요. 어떤 거를 설명하고 경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수가 그 한 수행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방금 슛을 했어. 아, 저거는 정말 패스가 뭐 같은 뭐 어떤 욕한 거 아니에요. 무엇과 같았네요. 아니면은 뭐 솜사탕 같은 패스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코멘터리 하잖아요. 운동원처럼. 자, 그래서 그런 거 뭔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치는 그들의 일반적인 책무를 이행할 때 있잖아. 스포츠 사건에 대한 그 리포터의 설명은 상당히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자문이 구해진다 이거예요. 야! 좀 차려요. 상당히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자문이 구해집니다. 오케이? 참고로 중3 말로는 몇 반에 있었을 때 자기도 자다가 깬 적이 때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꾸벅꾸벅 들다가 지도 깬 적이 있다고 우리 증언을 하더라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많은 형태의 스포츠를 다루는 그들의 좀 더 넓은 언론의 역할,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스포츠 저널리스트, 스포츠 언론인들은 있잖아. 모든 동시대의 작가들, 즉 기자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존재 중 하나임에도 하나인 반면에. 자, 스포츠에서 뭔가 중계를 하는 그러한 아나운서들이 KBS, MBC에서 뭔가 사회 뉴스나 아니면 연예부 기자들보다 훨씬 더 뭐라고요? 많이 눈에 띈대요. 이거는 작가라고 하고 있지만 기사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사회 기자,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연예부 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스포츠 언론인데. 근데 아까 말했지. 파라독시컬한 게 있다고. 자, 모순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힘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많이 읽힘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일어나. 자, 근데 있잖아. 이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는 거는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정말 많이 자문이 구해진다.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 언론인들한테 풀수는 문다라는 말을 했어. 자문이 구해지는 거야. 누가 자문이 구해져? 미치겠네. 스포츠 언론인들이 스포츠 팬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 기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후자예요. 팬들이 기자한테 야,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자문구하는 거예요. 주어가 얘라고 얘가 목적어고 됐냐? 자, 그래서 The ru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are much sought after by the major newspapers. Their lucrative contracts being the envy of colleagues in other disciplines of journalism. 이 단어 먼저 보자고. 자, 일단 ruminate가 뭐라고? 야, 이놈들아, ruminate가 뭐라고? 모르면 보라고. 다시 보라고. 신사를 거하다 깊게 성찰하다라고 다시 한번 보라고 물어보면 illuminate가 뭐라고? 아이, 그래서 rumination은 뭐예요? reflection 같은 심사숙고를 말해요. 깊게 성찰하는 거.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유명희 스포츠 언론인의 엘리트계, 엘리트급이 심사숙고한 결과는 훨씬 더 많이 추구된대요. 제가 추구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훨씬 더 많이 추구가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주요 뉴스 신문사에 의해서요. 쉽게 말하면, 야, 이건 뭘 성찰하는 거야? 니네가 쟤네보다 목소리가 저렇게 들리니? 뭘 성찰한 거냐? 야, 그래서 집에서 삐져가지고 일기 썼단 소리야, 뭐야? 미치겠네. 아, 잠이 왔겠네. 자, 삐져서 글 쓴 거 아니고요. 자, 누가 성찰한 거야, 그럼? 선수들? 와, 미치겠네. 그만 연마! 짧아보내. 벌써 한국말로, 이씨. 누구야? 유명한 유명한 김성주 같은 사람이라고, 냉부에.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안정환 옆에 있는 걔가 원래 스포츠 중계하던 아나운서이고 내가 지금 너무 유명해서 지금 이제 냉장고를 남의 집 냉장고 열어갖고 지금 그거를 아나운서 하고 이제 내년 그냥 연예인인 줄 알고 걔가 스포츠 아나운서야 김성주가 누군지 알죠? 그 안성주 옆에 앉아있는 안경 낀 아저씨 어? 야 그런 아니 김성주 안성주라 안성대. 자 그런 스포츠 언론인들의 그 엘리트 클래스라고 하면 스포츠 언론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누가 봐도 이름 되면 딱 알만한 사람들이 통찰한 게 뭐겠냐고. 나한테 어제 그 잘못 넣었던 그 펠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사를 쓰겠냐. 축구. 어! 축구! 올해 경기, 그지? 올림픽 분거 스포츠 경기에 대한 성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네? 통찰을 한다음에 뭘 쓸까? 기자니까 기사를 쓰겠지. 이건 쉽게 말해서 주요 MBC 스포츠, KBS 스포츠, SBS 스포츠에 요즘엔 다 언론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지만 예전에는 신문이라는 걸 알죠? 신문지 본 적 있죠? 거의 스포츠 신문지 본 적 있어요? 스포츠만 실리는 신문지? 거기에 칸이 한 개가 있잖아. 이만큼 두껍지 않잖아. 거기에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잘 나가는 무슨 스포츠 신문지에 걔네 기사는 다 실린다고. 그냥 추구가 된다.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 아닌데. 됐죠? 그래서 lucrative가 뭐라고요? 돈 되는 수익성이 좋은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관련해서 막 적어줬잖아. 그치? 그래서 그들의 수익성 좋은 어떤 계약은 그 저널리즘의 다른 분야에 있는 동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 질문할게요. 여기 왜 빈이에요? 김남군 다. 무슨 작품은? 와, 독립분사금. 알 때도 됐어요. 한소리, 우리 한소리. 왜요? 쌤이, 왜요? 아직 모르는 친구가 설명해 줄래? 뭐가 없냐? 나 설명한다. 현솔아, 네가 한 거니까 끝까지 너의 공으로 가보자. 너의 공으로 한번 가보자. 문장은 주어가 없잖아. 자, 그 말은 네가 방금 말한 게 날라가는 말이었고요. 주어가 있어.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독립된 주어가 있는 분사 구문을 너 그냥 던진 거였구나. 이해한 게 아니라 죽여버리까 진짜. 선행사가 없잖아. 자, 다시 한번 이젠 알 때도 됐어요. 현솔아. 독립분사 구문이란 독립된 주어가 있는 분사 구문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자, 문장은 절대 컴마로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이어지잖아. 이어지지 않다. 왜 그거 있잖아. 자, 문장은 컴마로 이어지지 않는다. 니네 진짜 가만 안 둔다. 이거는 내가 정말 많이 말을 했다. 자, 문장을 이으려면 문장에 있는 풀,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려 이 새끼야. 그거요? 독립된 주어가 자, 네. 주어, 동사, 수동태문의 구문이네. 몇 가지 됐어? 진짜? 됐어? 몇 가지 한 문장, 컴마 있고, 여기가 주어. 만약에 여기가 아가 있으면, 아로 되었으면, and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하나는 문장이면 안 돼요. 그래서 비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독립분사 분리라고 합니다. 됐죠? 자, 다음. Yeah, 하지만. Sports journalists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 or of their paid purchase. It also now reaching the status of pleasure that
Sports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still readily to hand as a dismissal of the words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계기로이 너는 해석 테스트를 볼 거네. 자, 천천히. 자, 일단 여기서 스탠딩은 지위라는 뜻이고요. 지위. 자, 그 다음, 야,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이야. 리더십. 자, 그러면 봅시다. 하지만 스포츠 언론인들은 있잖아. 그들의 직업적인 지위를 갖고 있진 않대. 어떤 지위냐면 그들의 독자의 규모나 아니면 그들의 페이퍼 캐스 받는 그 규모라고 하니까 그냥 연봉, 쉽게 말해서 연봉 같은 규모와 일치하는 직업적인 뭐를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이야? 스포츠 언론인들은 뭐는 많아. 돈 많은데 돈도 많이 받고 권력이 그리고 없다. 그리고 뭐도 많아. 독자도 많아. 얘네가 글 쓰면 많이 읽어. 대신 뭐가 없다? 그에 걸맞는 지위가 없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있잖아. 이제는 거의 클리셰의 지위까지 다다르는 중이야. 뭐가? 대절이란 오래된 말. 됐어? 질문. 클리셰가 뭐예요? 말하는 오, 잘 알고 있네. 상투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클리셰라고 하죠. 그쵸? 재벌이 길 가다가 좀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뭐 보통 그냥 재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애랑 부딪히는데 걔가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보고 또 첫눈에 반하는데 그지? 그러다가 그 여자애는 그 재벌을 자꾸 피하죠?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피해가지고 어찌다 보니 뺨한테 딱 때렸더니 아이고 내 뺨을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오빠는 됩니다. 이러다가 결국엔 둘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좀 제대로 사귀어보려고 했을 때 걔네 엄마가 찾아와서 돈다발을 던지고 물벼락을 하면서 우리 아들과 헤어져. 라고 했는데 결국에 남자가 집을 나와서 가출해서 그 여자와 알콩달콩 살림을 꾸려서 드디어 행복해지려는 찰나. 교통사고가 나서 남주가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여자 주인이 갑자기 암에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암에 걸리는 설정은 새드 내보면서 남자가 갑자기 여주의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여자가 답답해 하다가 결국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집을 되찾고 뭐 기억을 되찾아서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던 일. 어디서 니네를 짜? 알고 보니 남네. 자, 그거 막장이고. 이제 그게 이제 막장으로 가느냐, 새드로 가느냐, 그치? 그냥 행복하게 끝나느냐. 근데 이게 바로 클리셰야, 얘들아. 그냥 우리 다 어디서 한 번쯤 봤어요, 이런 영화를. 아무튼 대짜리라는 클리셰가 뭐냐면 스포츠는 있잖아. 뉴스 미디어의 장난감 부서다. 완전 조롱이야, 이거. 맞지? 자, 여전히 쉽게 to have, 건네지는 말로 써. 됐죠? 무엇으로? dismiss가 뭐라고? 무시하다, 묵살하다, 방금 니네가 한 거, 니네가 나에게 건네기로 이 자식들아. 자, dismissal of the words. 자, 그 가치를 묵살하는 것은 여전히 쉽게 건네지는 말. 뭐야? 스포츠는 뉴스 미디어의 장난감 부서다. 됐지? 그지 스포츠 언론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묵살이 있어. 됐죠? 자, 그래서요.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that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뭐뭐. 자, 그래서 있잖아요. 봅니다.
자, take A seriously. A를 진지하게 생각하나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reluctant가 뭐라고? 꺼려하다. 아니, 꺼려하는. 그래서 reluctance는 꺼려함. 됐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꺼려하는 거는 있잖아. 대절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아요. 됐죠? 뭐냐면 스포츠 기사가,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들이 많이 읽히긴 하지만 뭐는 못 받아. 시민. 뭐는 못 받아. 몇 번이나 돼요. 2번. 존중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돈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자, 센서가 뭐라고 할까? 검열하다. 좋아요. 자, 그러니까 검열받는 것도 아니고, 도전받는 것도 아니고, 후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 그치? 그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3번으로 넘어갑니다.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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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네. 진짜 하고 싶어. 진짜. 오세요. 천천히 나오고 있을게요. 근데 왜안 쉬워요? 쉬는 시간 없이 쭉 가고 조금 일찍 끝낼래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수업이 아니, 너무 쌤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요? 그럼. 아까 들어갔었어요. 그럼 일어나서 춤을 춰봐요. 아, 이거는 잠깐 끊었다 갑니다. 나 보여줄 거 있어요. 그거 뭐 조금만 더. 엉덩이 춤을 보여줄 거예요.